15에 공부의 뜻을 뒀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30에 인생 방향성이 뚜렷해졌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40에 유혹을 이기는 인간이 됐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50에 천명을 알았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60에 귀가 순해졌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공자가 제시한 저 과제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자는 15에 학문의 뜻을 뒀다고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그 나이 때 공부는 제쳐두고 놀고 싶을 뿐입니다. 공자는 30에 어떤 뚜렷한 인생의 지향점이 섰다고 하는데 그때도 인간은 여전히 갈팡질팡하지요. 또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늘 정직하게만 살아온 사람들도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60에 귀가 순해졌다고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60에도 귀가 마냥 순하지만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자도 정말로 과연 저런 과제들을 나이대별로 성취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오륜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공자가 말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 인생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지향점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죠. 공자의 말은 우리의 인생살이 특성을 감안하여 인생평가가 아니라 회한이 담긴 인생회고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성인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말고 과거의 내 인생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지향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식들은 성장기를 거쳐 20대로 접어들어 성인이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상호간 독립적 개인으로 재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젊은 시절과 다르게 한계를 느끼며 각종 경고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지요. 50대는 사회 경력, 가족 관계, 신체 건강 등에서 정점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서서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란 각각의 개인이 가족과 사회에서의 인정과 역할에 비례해 책임과 부담도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에는 상투적이라고 여겼던 동서양 고전들의 인생론 및 삶의 철학을 향한 관심과 공감이 높아지기도 하지요. 이런 대목에서 50에 읽는 오륜서의 고전은 여러분께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책 속에 숨어있는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0 전후로 명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춤을 출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저마다의 흐름이 있으며 눈에 보이는 건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흐름이 있다. 무사가 크게 출세해서 명성을 떨치는가 하면 한순간 몰락하기도 하고 장사꾼이 크게 이익을 얻는가 하면 파산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리기도 한다.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을 공략해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병법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동작을 하기에 앞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순조로운 흐름과 그렇지 못한 흐름을 분별하고 흐름의 속도와 크기를 분별해 공격하는 흐름과 방어하는 흐름 등 저마다의 흐름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만일 무사가 공격할 흐름을 알지 못하면 병법의 흐름을 터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무사시가 강조한 흐름은 두 가지 차원이다. 미시적으로는 1대1의 결투장에서 상대방의 동작과 리듬을 파악하는 개인적 차원이다. 상대방이 자세를 취하고 칼을 휘두르기까지 동작의 흐름과 리듬을 파악하고
공격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승리하는 부분이다. 거시적으로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적군의 작전, 무기, 보급, 전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는 의미다. 무사시는 상대방의 리듬을 파악해 승기를 잡으라고 가르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흐름과 리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가 대표적이다. 입문하고 초보로 연습하는 단계에서 코치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다. 힘을 빼고 정확한 궤도로 휘두르기만 하면 공이 제대로 맞아 정확하게 멀리 나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욕이 앞서서 힘이 들어가고 몸이 경직되어 공은 더 안 맞는다. 머리로는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몸에 힘이 더 들어가는 동작은 고치기 어렵다. 일단 일정한 연습 기간과 연습량이 소화되고 스윙과 타격의 감각과 리듬을 느끼고 익히면서 힘을 빼는 단계가 필요하다. 골프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도 힘 빼기는 쉽지 않다. 골프에서 힘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너진다. 격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권투와 유도 그리고 씨름 등에서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고 리듬을 타는 동작으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빈틈을 파고들어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뒤집어 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흐름을 타서 상대의 리듬을 빼앗고 나의 리듬으로 주도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지휘관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 전장 상황의 흐름을 주도해 승리를 이끌어낸다. 현 시대에도 40세에서 50세 정도의 연배면 세상사에 일정한 흐름과 리듬이 있다는 걸 체감했을 것이다. 동양 철학자 조용원은 인생을 살면서 운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나쁠 때는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운이 나쁠 때는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수양하라라고 조언한다. 타고난 재량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라. 오늘날 일반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물고기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해도 한계가 있고 들짐승이 물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영해도 물고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20, 30대의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잘하면서 원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으면 잘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분야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혼란은 이것에서 생겨난다. 잘하지 못하지만 원하는 분야, 그리고 잘하지만 원하지 않는 분야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의미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잘하지 못하지만 원하는 분야에선 개인적 즐거움은 있을지언정 인정받긴 어렵다. 일본 교세라 창업자로서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졌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을 좋아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된다. 중년의 다다른 연배에게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 세대가 10대와 20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조언자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재능에 맞는 분야를 찾아 방향을 잡는 게 성취의 출발점이다. 물처럼 살아라. 기초는 닦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 정체되고 응용하기 어렵다. 수련으로 땅과 같이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과 겸손함, 인내심을 습득해야 한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상황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유연함을 지녔다. 때로는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로 변하고 때로는 작은 물방울이 되었다가
모여선 광활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검객의 마음과 태도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으며 물길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다. 땅의 기초를 바탕으로 물의 유연성을 터득해 응용과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책만 보고 연습만 해선 실감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져 결국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되고 만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의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울학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현실의 삶도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접목되어야 배양된다. 기본 없이는 풍부한 지식, 화려한 학벌도 거칠애에 불과하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살 길이 보인다. 무사는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는 긴박한 전쟁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긴장해서도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으면서도 마음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몸이 빠르게 움직일 때도 마음은 평소처럼 평온하게 움직여야 한다. 무사가 죽고 사는 건 검과 손에 달려 있다.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데 급급해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는 마음이 깃들지 않는 검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편안하되 안일하지 않고 긴장하되 경직되지 않는 중용의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싸움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본질이고 몸은 현상이다. 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긴장해 주위를 살펴 적을 봐야 한다. 무사의 평정심은 종교의 수도자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도자의 참선이 자기 내면과의 대화라면 무사의 평정심은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전투력의 차원이다. 수도자가 참선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땐 다시 추스르면 그만이지만 결전장의 무사가 결정적 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적의 칼에 맞고 목숨을 잃는다. 상대방에 대한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휩싸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허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더라도 속마음은 강하게 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파당하지 않도록 한다. 체격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체격이 크든 작든 마음을 바르게 갖고 자신의 신체 조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응시하는 법. 싸움을 할 때는 시야를 넓고 크게 둬야 한다. 사물을 보는 눈에는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꿰뚫는 관의 눈과 육체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견의 눈이 있다. 싸움을 할 때는 관의 눈을 강하게 해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견의 눈을 약하게 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대국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눈빛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항상 마음을 크고 넓게 가져 상대방에게 간파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다. 육체의 눈으로 사물의 외양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한다. 육체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다. 무사는 상대방의 육체적 동작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읽어야 제압할 수 있다. 검도 수련에서 강조하는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팬다라는 경고는 몸은 도구이고 본질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지며 고단자가 될수록 마음에서 승부가 갈린다. 검도는 젊어서는 발로 하고 나이 들수록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검도 수련생에게 강조하는 기산심에, 즉 기세는 산과 같이 하고 마음가짐은 바다와 같이 하라도 같은 맥락이다. 약점을 보완해 강점으로 전환하라. 짧은 팔 원숭이는 팔이 짧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팔을 섣불리 뻗지 않고 팔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후에 공격을 개시한다. 짧은 팔 원숭이의 몸이란 상대방과 대결할 때는 팔을 함부로 내뻗지 않고 상대방이 검을 휘두르기 전에 몸을 상대에게 재빨리 밀착시켜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다. 약체 소년 다윗이 절대 강자 골리앗의 약점을 철저히 공략해 승리한 이야기는 유명한 영웅담이다. 전장의 전투를 비롯해 개인과 조직의 경쟁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의 특성상 강점과 약점, 우세와 열세는 모두 상대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벌이는 모든 도전의 가치와 매력은 불리한 객관적 조건에도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는 점에 있다. 역대 권투 헤비급 챔피언 중 마이크 타이슨의 키는 178cm에 불과했고 팔 길이는 180cm로 다른 헤비급 선수들보다 최소한 10에서 20cm 짧았다. 다마토는 타이슨의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스타일을 개발했다. 상체를 흔들며 빠른 스텝으로 상대방에게 파고들어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인파이팅 전술이었다. 이를 몸에 익힌 타이슨은 당대 최강자로 올라섰다. 일전에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걱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라는 타이슨의 대답은 명언급으로 자주 인용된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법의 도를 깨우치는 게 무사의 소임임을 깨닫고 느긋하게 정진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의 자에게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련에 힘쓰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라. 바위 같은 마음이란 흔들림 없이 강하고 굳센 마음이다. 모든 병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물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들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물이 항상 흐르듯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해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일천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일만일의 연습을 연이라 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일천일 일만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일천일 일만일 부지런히 수련의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설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만 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기나긴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자신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다. 적을 베는 승부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한 1천일 1만일의 노력이 있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커는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 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고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일화다.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알아보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값은 치르겠다는 조건이었다. 피카소는 흔쾌히 수락하고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 50만 프랑, 하나로 약 8천만 원을 요구했다. 아니 당신은 그림 그리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쓰셨잖아요. 여인은 항의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대답이었다. 이나모리 가조 교세라 회장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다. 그는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을 키우는 건 오랜 시간 엄격한 수행의 전념에도 이루기 힘들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배에 따라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단거리 경주로 바라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장거리 마라톤으로 변한다. 20,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질주함이 당연하지만 40, 50대에는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로와 리듬이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게 마련인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선 노력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멀리 간다는 직간접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위대한 뱃사공을 만든다. 바다를 건너다 보면 긴 해협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선장은 배의 성능을 잘 알아야 하며 날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크든 작든 모든 싸움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의 마음가짐으로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잔잔한 호수에서 유람선 선장은 만들어져도 태양을 건너는 선장은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자는 위기를 이겨내고 탄생한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무사시는 승부사의 삶을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동행하는 배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진로의 방해를 받아도 노를 저어 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평범한 일반인의 삶조차도 굴곡이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좋은 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시기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서는 장수는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의 일이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예기치 않은 변수로 상황이 바뀌는 일은 허다하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는 일상적이다. 개인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활동기로 들어서며 세파에 노출된다. 이런저런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다.
남들 보기에는 승승장구해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은 필연적이다. 크고 작은 성취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로 임하며 시간이 흐르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세상에 영원불멸한 존재가 없듯 아무리 번영하던 개체도 언젠가 쇠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내부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혁신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면 번영을 연장하고 쇠퇴를 늦출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 마인드. 삶에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듯 위기 자체를 회피하긴 어렵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위기에 맞서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하는 개체는 위기를 맞아 더욱 강해지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 반면 실패하는 개체는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 과정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변화의 변곡점에서 내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 성장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위기 극복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돌파하는 자세다.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리 상태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대규모 전투에서도 적군을 두려워하면 소극적이 된다. 1대1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대방은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승리한다. 마음속에 물레를 지녀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상대방을 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물레를 돌려보면 강점과 약점, 옳고 그름 그리고 긴장감과 느슨함 등 상대방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역지사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삶의 지혜를 전한 맹자의 교훈은 무사시가 가르치는 전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대방을 쓰러뜨리긴 쉽다. 그러므로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사시의 관점에서 승부사에게 중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승리다. 승부의 세계는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생사를 걸고 맞붙는 결투에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상대방은 강점만 보이고 우리 편은 약점만 눈에 들어오기 쉽다. 하지만 사실 똑같은 입장이다. 강해 보이는 적도 약점이 있고 걱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무사시는 항상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가르친다. 심리전으로 전략적 승리의 기회를 잡는다. 초조하게 하기, 포기하게 하기, 경악하게 하기 등 상대방을 동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대규모 전투에선 적군을 동요시키는 작전을 자주 사용하는데 적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을 맹렬히 공격해 동요시킨 후 전세를 가다듬을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해 기선을 제압한다. 싸움을 할 때는 절대로 위축되어선 안 된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며 마음을 바르고 넓게 해 집착을 버리고 차분히 가라앉혀야 한다. 때로는 맑고 깊은 바다와 같이, 때로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흐름에 따라 마음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있는 모든 일은 일종의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이나 협상도 상대방 의도를 파악해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상호작용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가진 사람의 속성상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진 않는다. 합리적인 개인도 집단이 되면 군중 심리에 매몰되어 비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
탁월한 리더는 구성원의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선 대중의 심리도 더욱 불안정해진다. 구성원의 불안정한 심리는 리더에겐 양날의 검이다. 의도한 방향으로 분출시키면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면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따라서 전장에 나선 리더는 아군의 심리를 안정시켜 전력을 극대화하고 적군의 심리를 동요시켜 전력을 약화하는 심리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봐야 할 때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속도가 중요하다. 적군의 허점이 보이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되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해 올 때는 오히려 느긋하게 대응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빠른 때를 알고 늦은 때를 알며 피해야 하는 때와 피할 수 없는 때를 알아야 한다. 때를 아는 마음이란 서로의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의미하며 직통의 마음이라고 한다. 익숙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해 보이지만 일 처리는 신속하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요란하고 번잡스럽다는 자체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 정제된 호흡이 중요하다. 결국 삶에서도 각자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빨리 달리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완급 조절의 지혜를 깨닫는다. 요체는 속도와 타이밍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면 실패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도 실패한다. 무지한 초보 뱃사공은 무작정 열심히 노를 젓는 반면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뱃사공은 밀물과 썰물의 지식을 기반으로 물이 들어온 타이밍에 노를 저어 적은 힘으로도 배가 적절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멀리 내다보고 변화를 읽어내며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속도의 유지가 요체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라. 공부란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노력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 타고난 재능으로 잠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세월이 흘러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비법은 실체가 없고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삶에도 편법이 있고 정도가 있다. 지엽적 기법이나 왜곡된 편법을 동원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 길게 보고 멀리 가려면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이가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시대에 따라 옷과 음식 그리고 도구, 행동 방식 등의 외면적 스타일은 유행을 타고 변천한다. 동시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그리고 신뢰 등의 덕목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스타일이 불변이면 과거의 화석이 되면 꼰대가 된다. 반면 불변의 도덕, 윤리 등이 상황에 따라 변하면 시류만 따라다니는 부평초가 된다. 개인적 덕목과 함께 세상의 변화, 즉 트렌드를 읽고 따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걸 읽어내며 변화에서 중요한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트렌드는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회를 관통할 흐름을 말한다. 유행은 잠깐씩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트렌드는 깊은 산 속에서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나중에는 큰 흐름이 되는 것처럼 미약한 모습으로 출현하지만 큰 흐름을 형성하는 걸 뜻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중심을 잡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올곧은 마음으로 살아라.
많은 이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가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자멸해버린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선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고 올곧게 해서 부지런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고 투명하게 또 대범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덮을 수는 없다. 최고의 능력자도 인간인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인간은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앞선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개인적 노력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 체계는 지향점이 되고 겸손한 자세는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해 역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자세로 노력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 빠지기 쉬운 편협의 함정을 피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는 자신을 끝없이 낮춤으로써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나는 배운 것도 적고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영을 잘한다거나 인재를 잘 활용한다고 평가한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가지 짚히는 점이 있다. 내 눈에는 모든 직원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겉으로는 직원들을 꾸짖을 때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늘 상대방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은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경영이란 가치가 매우 높은 예술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종합예술가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정한 결핍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역량을 확장하고 성취를 이룬다. 또한 내면적 자부심에 기반한 겸손한 태도가 공통적이다. 겸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더욱 낮추는 태도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강한 자의 선택이고 약한 자는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하려면 일정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내공을 높이기 위해선 편협함을 경계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부지런히 노력하고 터득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경지에 오를 걸 조언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하늘의 경지에는 지혜와 진리가 있다. 그곳에는 선은 있으되 악은 없다. 부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부지런히 연마해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 크고 작은 굴곡을 겪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승부에 직면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이유는 때때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의사결정을 해도 후회가 남고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감수해야 하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힐링의 시간도 이런 삶 자체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상 경험이 쌓여갈수록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이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